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준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과 양성과정의 첫 번째 강좌인 기독교 사회복지 역사와 AI 시대의 신사회 위험,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위험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를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것을 가지고 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의 성격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것 또한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기독교 사회복지 역사와 AI 시대 신사회 위험이라고 하는 이 강좌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목회와 선교의 새로운 대안적 접근에 대한 통찰과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많이 이 강좌에 참여해 주시고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작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씩 펼쳐내 나가시는 소중한 계기가 되는 그런 강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차 기독교 사회복지의 성경적 이해와 윤리라는 주제를 맡고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와 사회대학원 상담복지학과 이지현 교수입니다. 2주차 강의에서는 기독교 사회복지의 뿌리가 되는 성경적 토대와 신학적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윤리적 갈등 상황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가치에 기반한 지혜롭고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고 유익한 강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AI 시대 새롭게 시작하는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과 양성 과정을 소개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정상원 교수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복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신앙으로 전문적인 사회복지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에게 이 수업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라는 영역은 기독교적인 성경적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가지고 사회복지 역량을 두루 갖춘, 즉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융합적인 학문이자 실천 기술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쌓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수업을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본 수업은 13개의 주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3개의 주차를 모두 수강하시고 또 한국기독교사회복지 실천학회에서 제공하는 기독교 사회복지 세미나에 참석하시며 마지막으로 기독교 사회복지 현장 실습으로서의 사회봉사를 이수하신 분들은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가 제공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 요건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공하게 되는 주차는 세 번째, 기독교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지식과 기술과 정보를 얻으시게 되겠지만 사회복지 영역은 반드시 경험적으로 체득하여 그것을 통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직영하고 있는 또는 부설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복지기관, 또 교단 산하의 기관이나 기독교 NGO 단체나 기독교 대학이 부설하고 있는 기관 등 기독교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봉사 30시간 이상을 경험을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탐색하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여러분 자신과 기관,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를 받으시는 대상과 환경에 대해서 성찰적인 그러한 지식을 얻게 되시면서 그 과정을 여러분이 직접 기록하고 분석하여 공동체적으로 공유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 수업은 KOCW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서 타고 들어오시면 누구나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 이 수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AI 시대에 새롭게 시작하는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과 양성 과정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4주차의 기독교 사회복지 면담 기술을 맡게 된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의 전명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이요. 기독교 사회복지 면담 기술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뒤에 사회복지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아실 테고요. 면담, 인터뷰, 그다음에 기술, 스킬스. 그런데 기독교가 또 앞에 붙네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내용에서는요. 사회복지사로서 면담 기술, 인터뷰 기술을 활용할 때 기본적인 네 가지 기술과 공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일반인으로서도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잘 경청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야 되는지하고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돕는 자로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는 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과 또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잘 접목해서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도 또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고요. 또 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차유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 사회복지사 실천과 양성과정 5주차 기독교 사회복지와 사례관리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자와 당사자가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고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사례관리의 개념, 등장 배경, 그리고 목적, 그리고 사례관리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숙지해야 하는 이론 두 가지,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수업하게 된 이아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수업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평가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들이 기독교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펼쳐질 수 있을지, 또 실제 그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번 수업에서 우리가 함께 다룰 내용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무자로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사회복지 실습이나 자원봉사를 앞두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계신 그 현장에서 기독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내가 기획하고 설계하고 평가한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그런 성과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시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학과의 손혜성 교수입니다. AI 시대 새롭게 시작하는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과 양성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기독교 사회복지를 사랑하고 또 학교에서 기독교 봉사학을 가르치면서 이번에 이 강의에 참여하게 된 것을 굉장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양성 과정에 참여해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전문성과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7주차의 기독교 사회복지 네트워킹과 자원개발입니다. 복지라는 것 자체가 네트워킹이나 자원개발은 필수이고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기독교 사회복지의 네트워킹이나 자원개발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와 또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양성 과정에서 이 내용을 잘 공부를 한다면 기독교에 최적화된 기독교 사회복지 네트워킹과 자원개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잘 습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 속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매우 의미 있는 이 양성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고 또 깨닫고 여러분들의 또 실력의 전문성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시대 새롭게 시작하는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과 양성과정 기독교 사회복지 조직 인적자원 관리를 맡은 안정선입니다. 저는 제8강을 맡았는데요. 기독교 사회복지와 인적자원 관리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독교 사회복지 인적자원 관리 세계로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8강의 학습 촉진자를 소개합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합격선, 바로 안정선에 들기를 원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슈퍼비전을 전공하게 된 그런 이유, 바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기제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꽃! 자, 꽃과 같은 인적자원 관리 기제,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소개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 슈퍼비전. 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도록 하기 위하여 퀴즈를 준비해 왔습니다. OX 퀴즈. 헷갈리시죠? 뭔지 모르시겠죠? 기독교 사회복지 조직 인적자원 관리의 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바로 슈퍼비전. 안 교수의 강의는 이렇게 쉽습니다. 주관식. 슈퍼비전의 가장 강력한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인적자원 관리의 꽃인 슈퍼비전을 성공으로 이끌까요? 궁금하시다면 안 교수와 함께 8강으로 고고고!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과 양성 과정에 오시게 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저는 이 양성 과정의 9주차 강의인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분야론에서 교회 내 장애인 사역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한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장애인 사역과 봉사 사역을 섬기고 있는 안재영 목사입니다. 제 강의는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경험한
기독교 사회복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제가 경험한 사역을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는 예수님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성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복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제가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이 분야에 몸담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께서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그런 기독교 사회복지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붙잡고 전 그거를 하향성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메시지를 붙잡고 실천가로서 이 분야에서 맡겨진 일을 담당해 가시기를 응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싶으신 많은 분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종교기관, 그리고 학교,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10주차에 진행하게 되는 수업은 사회복지 현장, 그리고 또 기독교 사회복지 현장에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노인이라고 할 것인가? 이 노인이 살아가는 노년기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이 노년기를 맞이한 노인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인지를 찬찬히 좀 살펴보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개인의 비극적인 또는 개인의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서 다루어져야 되고 사회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해결할 수 있고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접근과 변화의 행동들이 필요한지, 그것을 노인복지라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노인의 경험들, 한편으로는 실제로 노인 관련된 복지기관에서 재직하시면서 조금 흐릿했던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을 잘 습득하시고 학습하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업이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려야 될 내용이 많아서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한 번씩 살펴보시면서 노인은 이렇지, 노년기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지, 그리고 이 사람들과 만나서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작업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 반면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영역에서 노인복지 전공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기독교 관점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이 수업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1주차 강의를 맡은 실천신학대학원의 정재영입니다. 11주차 강의 주제는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과 지역사회복지 실천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지역조사 및 문제 발굴입니다. 지역사회 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다루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방법론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목회 사례 연구라고 해서 요즘에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을 마을목회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지역조사는 왜 필요한가입니다. 우리가 지역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왜 지역조사를 해야 되는가? 둘째는 지역조사를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지역조사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들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공동체 운동의 내용은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또 교동협의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역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단위로 생각해 봤을 때 교회가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세우기 모델을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았는데요. 운동 주체는 주민과 행정과 지역 단체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왜 주민이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한다고 하면 기독교인들,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지역 공동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이 제1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운동 전략이라든지 운동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역 공동체 운동의 참여 원리를 살펴본다면 지역의 필요를 파악하고 이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지역 조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자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량을 강화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지역의 필요와 교회 역량이 과연 매칭이 되는가, 우리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된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회적이고 신앙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할 만하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지향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여건에 맞는 지역 공동체 운동을 개발할 수 있겠죠. 지역 공동체 운동의 사례를 우리가 연구해 볼 때 참여 동기별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5가지로 구별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교회 성장형, 그리고 마을 교회형, 또 필요 반응형, 선교적 교회형, 마을 공동체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 운동을 체계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 공동체 운동이 너무나 개별로 개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조차도 답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내부 체계화, 또 외부 체계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광장동에 위치한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성석헌 교수입니다. 저는 도시공동체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합니다. 도시공동체를 만든 일에 종교공동체,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헌신하고 참여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강의, 지역사회 개발과 종교공동체의 협력, 이 강의를 통해서 종교공동체, 교회공동체가 어떻게 지역사회 복지에 헌신할 수 있을지, 또 기독교 사회복지가 교회랑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신앙공동체가 기독교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를 잘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중국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한은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AI 시대 속에서 기독교 사회복지의 미래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AI와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변화, 피부로 느끼고 계신가요? 사회복지 현장과 교회는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우리에게 기회와 함께 도전을 안겨주고 있어요. 이번 강의 AI 시대의 기독교 사회복지는 AI 시대의 기독교적 가치를 지닌 사회복지사로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AI가 돌봄의 방식과 관계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 AI 기술이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기독교 사회복지사로서 AI를 윤리적이고 따뜻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잘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I 스피커가 어르신의 응급 상황을 감지해 관제센터에 알리고 생명을 구했던 실제 사례처럼 AI는 우리의 돌봄 방식을 혁신적으로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강의는 단순히 이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AI 도구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회복지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체험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AI가 가진 한계와 윤리적 고민을 함께 나누며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 중심의 돌봄 본질을 잃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강의를 통해 AI 시대에도 기독교 사회복지사로서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통찰력과 역량을 키우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